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YTN FM. 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가 있죠. 선물이 많은데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부서의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군대 내 이 부서는 군사와 방위산업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간첩 색출 그리고 테러 방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세 글자입니다. 보기는 1번 보안사, 2번 통신사, 3번 기무사, 4번 살모사입니다. 청취자분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0464님은요. 새로운 개혁이 되길 바랍니다. 2059님은요. 네, 정답을 적어주셨는데 네, 오답이네요. 그래서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영화 티켓 드립니다. 20쌍을 선정해서 11월 28일 개봉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 시사회 티켓을 드리는데요. 오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대한극장입니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죠.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입니다.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0349님은 예스입니다. 모든 수사는 공정해야 하니까 여야 원하는 거 전부 다 수사해 보자고요. 4년 지날 겁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1299님은요. 노입니다. 야당이 짜증나게 합니다. 선거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건 완전 조선시대 당정과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따끔한 걸 넘어서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퀴즈 정답 yes or no에 대한 의견 모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포츠 소식 전하면서 축구, 야구 주로 이렇게 인기 종목을 많이 전해왔는데 이것도 사실 인기 종목이죠. 프로농구. 네. 그동안 좀 소식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프로농구 소식부터 오늘 들어볼까요? 네. 프로농구의 철인으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누구예요? 예, SK 주희정 선수가 네. 5,000 어시스트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그 밤에 열린 경기였고요. 네. SK 주희정 선수가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어시스트 1개를 추가하면서 이 개인 통산 5,000 어시스트를 꽉 채웠습니다. 올해 주희정 선수가 프로 17시즌째를 뛰고 있고요. 네.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이 통산 5,000 어시스트 고지를 밟은 주인공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17시즌이라는 것은 17년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구 시즌이 네. 해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시즌도 2013, 2014 시즌이 아하, 되기 때문에 네. 해수로 따져도 되기는 되지만 약간 애매하죠. 해가 네. 걸쳐져 있어서 17시즌째가 되는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예. 16년, 17년 이 정도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97, 98 시즌에 데뷔를 한 선수고요. 네. 역대 어시스트 2위 기록을 이제 은퇴한 지금 삼성 코치인 이상민 코치가 갖고 있는데요. 네. 이상민 코치 기록이 총 3,583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대단하네요. 1,500개 정도 나는 거죠. 이상민 선수는 정말 오빠 부대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역시 실력에서도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꼽혔던 선수고요. 네. 지금은 깨졌습니다만 예전에 그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 기록 12개였던가요? 아무튼 그런 기록도 네. 갖고 있는 굉장한 선수였는데 네. 주희정 선수는 사실
신인상을 타면서 데뷔를 하기는 했지만 네. 뭐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다 이런 찬사를 들은 거는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형 선수로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보다 노력을 해서 이룬 게 더 많은 참 그 존경 많이 받는 선수고요. 네. 현역 선수 중에 어시스트 주희정 선수 뒤를 잇는 선수는 지금 삼성의 김승현 선수인데 이 선수도 3,175개 역대 4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정 선수가 97-98 시즌에 데뷔를 해서 한 시즌도 빼놓지 않고 개근을 했고요. 네. 성실한 선수만이 누릴 수 있는 대기록의 특전을 결국 누리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역대 출전 경기 수도 지금 830경기로 역대 1위고요. 네. 프로농구에서 역대 8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는 주희정 선수가 유일합니다. SK는 어제 인삼공사를 64대 59로 꺾고 1위 자리 지키면서 주희정의 대기록 달성까지 같이 축하를 해줬고요. 주희정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시즌부터 후배 김선영 선수의 이 백업 멤버 식스맨으로 뛰고 있지만 팀에서는 여전히 이 운동 중독이 아니냐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자기 관리 철저한 선수입니다. 앞으로 주희정이 이제 어시스트를 추가를 할 때마다 역사를 새로 쓰는 셈이 됩니다. 배울 것이 많은 선수네요. 네. 이번에 축구 소식 들어볼까요? 축구 대표팀이 내년 1월에 평가전을 한다고요? 네, 축구협회가 오늘 이제 대표팀이 내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요. 1월에 3주 동안 브라질과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도중에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하기로 했고요. 상대는 바로 멕시코하고 에콰도르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이 한국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내년 1월 30일에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하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전을 하고 브라질로 가서 에콰도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직행에는 실패는 했지만 뉴질랜드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본선행을 가릴 예정인데 뭐 본선에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남미에선 굉장히 그 치열한 예선인데 여기서 4위 차지하면서 브라질 본선에 이미 직행을 한 강팀입니다. 두 팀 모두 뭐 가능성으로 보자면 이제 한국하고 브라질 본선에서 같은 조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 팀들이고요. 1월 전지훈련은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가리는 정말 가장 긴장감 높은 전지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멕시코전, 에콰도르전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그야말로 진짜 그 월드컵 본선처럼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11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 있는 팀이라고 그러니까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도심 곳곳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남산 2호터널도 강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강남역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영동대로 따라 삼성역 주변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포대로도 서초역에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구간 양방면 서행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교통량도 많은 모습인데요. 도심 성산대교 쪽 이동하는 데는 성산대교 남단 2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광명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안양 가는 길도 거의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발 악재에 2,000선이 무너지면서 두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19.17포인트 떨어진 1984.87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9월 9일 종가 1974.67 이후에 두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또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도 기대치를 웃도는 호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팔자를 확대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88% 급락했는데요. 최근까지 줄곧 삼성전자를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도를 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들, 특히 개미 투자가로 불리는 분들 참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투자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이 문제 좀 들어보죠. 채권단이 업체 한 100여 곳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1,502곳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2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54개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이보다 상황이 어려운 58개 중소기업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경기 회복이 지연돼서 실적 악화를 겪은 제조업체가 53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불경기로 손님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골프장 운영업 등 오락과 레저 서비스 업도 23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골프장 망한 곳이 많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한 곳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값이 많이 떨어져서 좀 배가 아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이 생기나 보죠? 네, 일단 재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장기 입원을 줄인다는 명목 때문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만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입원한 경우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보험금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만큼 보험금을 차감 지급받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보험료를 경감받을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다는 김치 주수제, 이게 뭡니까? 네, 그동안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개별 품목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들 품목을 모두 포괄하는 김치지수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김장에 들어가는 13개 주요 품목의 소매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지수 100을 정하는 겁니다. 올해 김치지수 기준 가격은 21만 3,846원인데요. 이 같은 기준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11월 김장 비용은 19만 5,214원으로 91.3이라는 지수가 도출이 됐는데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일단 좋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었죠.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있는데요. 몇 의견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00님은요. 반대든 찬성이든 참 한심하네요. 작은 가정도 부부가 다툼이 잦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육상 대회에 나가는 아이들도 자부심이 대단한데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분들 좀 정신 차려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해주셨고요. 4015님은 택시 기사인데요. 서민들이 하나같이 경기가 너무도 안 좋다고 난립니다. 국회의원들 싸움하는데 세비 줘야 하는지 국민투표를 하면 어떤지요. 이렇게 의견 주시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이른바 불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수다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함께 하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퀴즈 정답 yes or no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치 의견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화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또 물론 금요 시사 퀴즈 정답 예스 오노에 대한 오늘의 의견 여러분들 모두 함께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잔뜩 준비되어 있죠.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떠는 시간이죠. 특히 정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새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 청취자분들도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술자리에 가서 하시기 전에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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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아주 완연합니다. 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한 변호사님은 계절 중에 어딜 더 좋아하세요? 계절 저 가을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을이 정치판에서는 쌈만합니다. 네. 점수 여쭤봐도 될까요? 또 싸움한다고. 빵점이죠, 뭐. 왜요? 빵점 정치판인데 뭐 나아지고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네. 또 치고받고 하는 거 보십시오. 네. 민주당이 또 보이콧 한다고 그랬죠. 네. 오늘도 이제 국회 놀았잖아요. 네. 그 하루 놀면 하루 월급을 좀 깠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그럼 법안은. 예. 무노동 무임금 그거 법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잖아요. 예.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왜 적용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네. 그렇잖아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예, 답답하고요. 무노동 무임금 이런 기사 한번 써보시죠.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는 신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논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괜히 이렇게 좀 편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예. 그럼 정치권에 몇 점 줘요? 저도 낙제점입니다. 저도. 낙제점이라는 거는 몇 점 이하를 말하죠? 50점 이하를 50점 말하겠죠. 이하. 예. 네, 50점 이하. 네. 3472님께서 아주 후다닥 문자 주셨네요. 강 변호사님이 빵점 줄 줄 알면서도 점수 얘기할 때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세 분의 시원한 수다 기대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도 빵점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고 그러는데, 네. 먼저 하나 더 짚어볼까요? 하기 전 오늘 그 민주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잠정이라고 그러대요. 앞서 잠깐 저희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단, 보이콧. 왜 그렇습니까? 좀 간단히 짚어봐 주시죠. 다시 한번. 원래 오늘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죠. 일정이 예고돼 있었는데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김한길 대표가
특검을 주장하면서 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이후에 그 새누리당과의 어떤 일종의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전면전 뭐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국회 내에서의 투쟁 또 밖에서의 투쟁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국면은 조금 달라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연석회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제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제야단체라기보다는 사회 원로분들이 중심이 된 그 연석회의에서 네.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과 만나게 되는 형식이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특검 제의, 특검이란 말이 대한민국에서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하는데, 예, 이 특검 제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 기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또 전면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전자가 전쟁한다는 전자입니다. 네? 네. 여당하고 야당하고 앉아서 전쟁하는 겁니까? 네. 그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진짜 여야 요새 전쟁하는 걸 보면 예. 좀 웃기는 짬뽕이에요, 진짜. 네. 웃기는 짬뽕이라고 하면 누가 맨 처음에 썼다는 말이 있던데. 네. 이게 진짜 전쟁하는 게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특검 가지고도 또 싸움판이 붙는 모양인데 이 특검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기존에 검찰이 있거든요. 검찰총장 있고 뭐 지금 있죠. 전국의 검사에 대한 네. 1900명, 예.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검사 노릇 하는 건데 예. 이 검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국회 같은 데서 검사가 아닌 사람을 네. 주로 이렇게 뭐 변호사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특별검사를 시켜가지고 예. 공정하게 네. 조사를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검찰이 그동안 너무 정치 검찰 노릇했어요. 검사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집권당 눈치를 보고 심지어 또 야당 눈치 보는 검사들도 있어요. 예. 그따구 이 정치 검사 노릇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제 사람들이 독립적인 그런 중립적인 그런 특별 검사를 소신 있게 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도입했거든요. 예. 그게 처음에 뭐 좀 이 특검 제도가 잘 활용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언젠가부터는 특검 해봤자 소용이 없고 말이죠. 뭐 시지부지했다는 걸 된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요즘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특검한다고 해도 별로 기대도 별로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야당이 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이고 사태를 요 모양 요꼴로 만든 여당에 대해서도 유감이고 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싸움 문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파트를 먹일까? 요 딱 연구만 하고 앉아있는 그 중에 하나가 특검이다. 네, 그렇죠. 그동안에 수가 뭐 한두 가지였습니까? 오만 거 다 하다가, 국정감사도 했어요, 국정감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해가지고 뭐가 나왔나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쟁을 이 순간부터 딱 중단하고 네.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를 향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싸우세요. 싸우더라도 이제도 또 싸운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싸우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저희 정면 승부가 오늘 예스 or 노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한가요? 이거 하시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의견 좀 많이 보내주시면요. 함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현재까지 저희 정면 승부에 들어온 문자 의견이 좀 더 많은 편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전해줬네요. 물론 이게 확실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신 거죠. 네. 자, 이 특검 부분 사실 안철수 의원이 먼저 제의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하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 세력 뭐 통진당까지 포함하는 그런 야권 연대가 가능할까요? 일단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통합진보는 아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를 네. 이번에 정당 예산 심판 청구에서도 좀 네. 두고 있거든요. 네. 정의당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당까지는 봐야겠죠. 가능할 거다. 예. 네. 그렇게 되고 이번에 국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자꾸 판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판을 좀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돋보기 갖고? 그러게요. 좀 더 세밀하게 네. 들여다본다면요. 네. 좀 섣부른 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은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보다는 정의당하고 안철수 의원걸 중심으로 해서 뭉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약간 한 발짝 늦었다고 봐야겠죠. 안철수 의원이 뺏겼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본인들의 그 부담이 그 사실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뭐 이 야권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워낙 많이 듣던 거라서 강 변호사님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특검 제안을 네. 하고 또 특위를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네. 야당에서 네. 특검 제안은 이거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네. 하면 특검 받아야죠.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시기적으로 네. 너무 급하지 않으냐. 그걸 네. 지켜본 다음에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제대로 해란 말이죠. 큰소리 뻥뻥 치고 예. 그렇게 하고 해서 일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그때 가서 특검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 지금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니냐. 이건 좀 다소 공격적인 그런 측면에서 꺼낸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어요. 국회네. 네. 양쪽이 다 필요할까요? 그 국정원 개혁을 위한 네.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제안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전에부터 해오던 제안이죠. 네. 저 근데 새누리당이 이거 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 내 특위 설치는 국정원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지. 네. 그 특별위원회를 거기다 두든 뭐 새누리당에서 뭐 정부위원회에 뭐 조그맣게 두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네. 아니 좀 크게 하면 어떻고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비등할 때는 크게도 해야지. 왜 자꾸 조그맣게만 하려고 그래요? 네. 좁쌀같이.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이 새누리당은 무척 야단 좀 치고 싶고 그다음에 특검을 민주당이 내세우는데 예. 그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빠르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정말 검찰이 정말 정치 검찰 노릇을 하고 네. 검찰총장도 갈아치웠다, 뭐 수사팀장도 갈아치웠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갈아치워놓고 보니까 정말 정치 검사 노릇한다라고 네. 보여줄 때 그때 특검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결국 이제 싸움박질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건데 좀 전에 야권연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사람들 심심하면 야권연대 했다가 흩어지고 야권연대 했다가 흩어져요. 힘이 약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경우에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선거 때가 되면 야권연대 했다가 그다음에 또 흩어졌다가 또 되면 합주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게 아주 정치 후진국의 전형적인 것인데 예. 우리 야당도요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 심판을 받는 이런 걸 해야지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1대1 구도 양당제 구도로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유혹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 후진적입니다. 네. 이거 아주 실례 말씀이죠. 아니 쌍팔년도 시대 때나 있을 얘기지. 예. 지금 여기 2000년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이런 웃기는 야권연대를 하느냐. 네. 전 그거 반대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 가운데 이제 이런 큰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 기자. 네. 자, 앞서 이제 민주당의 특검 제안, 네. 또 안철수 의원 측도 그렇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 아니겠어요? 예.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권 쪽. 여론조사 추이를 아주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요. 네. 그 정당 예산 심판 청구 자체만 보자면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여론이 사실 10명 중 4명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사실 10명 중 4명 거의 비등하게. 비슷합니까? 예. 네. 그래서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그것은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야권연대의 틀 또한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강 변호사님은 이 정당 해산 청구. 그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것도 진짜 웃기는 짬뽕인데. 오늘 짬뽕 2그릇이네요. 예. 저도 한 그릇 먹을 거 없네요. 근데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해달라 이거 법무부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청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거 해산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법무부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네. 그 내용이 다 사실이 되면
네. 그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네. 근데 과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죠. 바로 그 부분인가 보죠.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은 그 안들이 뭐냐면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상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 얘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목적과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정강 정책 무슨 강령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 근데 거기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주의가 좀 더 진보적으로 가자. 그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 좋은 말이죠. 네.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김일성이 한번 써먹었어요, 그 말을. 진보적이라는 네, 단어군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이건 이제 완전 김일성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강령만 가지고 하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 실제로 활동이 뭐가 있느냐를 봐야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낸 게 뭐냐면 아로입니다. 아로. 네. 이번에 그 이석기 의원 예. 그 아로 조직인 겁니다. 혁명 조직이라는 그 아로가 레볼루셔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남한에서 무슨 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네. 네? 그런 그 조직명 자체가 수상하기 짝이 없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그런 것들에 관한 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팀이 법무부에 있어요. 네. 정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에 이것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해산되는 거고 예. 입증에 실패하고 좀 과장됐다라고 하면 네. 안 되는 거죠. 예. 그 이걸 가지고 왜 또 싸우냐고 글쎄.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가 말이죠. 과연 이런 위헌 정당을 놔두고서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만일에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불려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형편없는 권한 남용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증거에 입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기다리자고요. 네. 제발 쌈박질 좀 하지 말고.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도 지금 여론이 쫙 갈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예. 좀 어정쩡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다른 예. 쪽에 더 좀 좌쪽에 있는 이쪽에서는 반대하고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그 이석기 의원 구속하고 할 때는 우리 한 70-80% 정도가 다 국민들이 찬성했어요. 네. 근데 좀 드물게 찬성. 이것에 대해서는 하 기자 얘기가 어디 여론조사인지 뭐지만 비슷하다는 거죠. 네, 찬반이. 여기서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그때보다는 덜해요. 덜하다. 그런데 그렇죠. 예, 덜하다. 이런 네. 여론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네. 이런 여론조사 이거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이 있어요. 국민 네. 그때 눈치 봐가면서 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옳은 일을 그냥 하세요. 옳은 일이라고 하면. 네. 그런데 옳은 일이 아닌지는 또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제대로 판단해 보세요. 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그렇게 자꾸 또 싸움 박전을 하려고 합니까? 하 기자, 네. 그 통합진보당 이제 의원들이 네네. 이제 머리를 다 깎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은 머리 깎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어려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강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통합진보당이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분위기, 향후에 또 정치권에 어떻게 또 미칠지 그런 네.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아, 뭐예요? 두 가지도 괜찮아요. 예, 진보적 민주주의란 단어는 강령에는 없다고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예. 사실 저는 그 진보적 자유주의 못지않게 그 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딱히 마음에 드는 용어는 아닌데요. 네. 어쨌거나 그 사실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자체는 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도 그 한 가지만 또 보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진보적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예.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확실하게 한번 전해주세요. 예, 최근에 말하자면 당원대회 형식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천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건 강령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로와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예,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네. 지방선거 즈음에서 만약에 헌재가 이 사실심보다 먼저 판결이 난다면 그것을 어느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심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그 활동에 기초를 해서 그 법률심이 법률심이 결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 하나의 그 법조계의 그 순서라면
어느 쪽도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이거는 강 변호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강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민주주의란 말은 공산당들도 씁니다. 그렇죠. 네.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인민할 때 인민한 말이 사람 인자에다가 그 백성 민자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북한 공산당들이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말 우리가 못 써요. 그 피플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예를 들면 동무라는 말이지, 동무. 네.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다 동무야, 동무. 친구야. 네. 근데 저 김일성 동무 어쩌고 동무 소리를 저 공산당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무라고 이상해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긴 말이 많이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민주주의 안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인민민주주의가 있죠. 인민민주주의. 네. 또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예. 뭐 우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그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말만 멋있는 가장 세상에 좋은 말을 갖다가 쓴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완전히 그 정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민주주의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럽식 좌파를 말합니다. 제3의 당 이런 건가요? 유럽식 좌파, 유럽식 좌파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유럽 쪽에서는 이 야당이 주로 야당, 여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독일의 메르켈이 기민당이거든요. 이번에 압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득표를 한 데가 3인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메르켈은 3인당하고 연정을 모색하고 있어요. 정책에 대해서요? 네, 정책을 통해서 연정을 모색하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죠. 동독이 무너진 후에 동독 쪽의 공산당이 이 당원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향을 해서 사회민주주의로 많이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체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보적 민주주의 뭐니 이런 말을 썼다 어쨌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니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르오 같은 활동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한다면 그건 이제 분명히 그건 아주 이 북한 노동당의 제2의 노동당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죠. 그거는 입증 책임이 충분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번에 정당 해산도 조금 빨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석희 그 사람들 그 재판하고 있잖아요. 재판 좀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한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냥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석희 의원의 경우에 우리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처럼 만일에 이 통진당에서의 다수나 이 권한이 있는 그룹이 다 아르오와 같은 조직이라고 하면 이건 대방 해산입니다. 대방 해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까지 미쳤느냐 이것은 이제 증거 자료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청취자분 의견 함께 하면서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1566님 강주현 변호사님 속이 확 풀립니다. 7434님, 금요일 4부 특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현 정치, 전국의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상중하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다음 주제 넘고 점수 매기 전에 현 정치 전국이 상중하 중 정권과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번엔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하 기자, 문재인 의원이 이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문 쪽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출두했다. 뭐 이런 신문 일면 기사도 있었는데 또 뭐 김무성 의원도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의지를 받고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김한길 대표가 특검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재인 의원만 공개 소환을 하고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그 편향된 태도 아니냐.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럴 만큼 이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그 검찰이 오늘입니다. 그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하고요. 정문원 의원,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김무성 의원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하. 예. 네. 네. 그런데 검찰이 웃기는 짓을 한 거죠. 뭐죠? 그러니까 오해받을 짓을 하냐 이거예요. 네. 이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이 어디까지나. 네. 증인의 죄가 있다고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이거든요. 이 입장이 영역 다른 거예요. 근데 네. 한쪽은 뭐 소환 조사를 하고, 네. 근데 뭐 변명들을 하더군요. 서면 조사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또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도 서면 조사소가 갔는데 예. 그거 보고서 나오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웃기는 것은 아침에 이제 민주당에서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얼른 그냥 다 소환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검찰이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 오해받을 짓을 왜 하냐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예? 그래서 이러니까 정치검찰이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따끔하게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네. 그렇게 야단 좀 쳐야 되겠습니다. 네. 안도현 시인 이야기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하 기자 안 시인이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본인이 나비인가 봐요. 시인이시니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 중학교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예. 국민참여재판이 문제 있다고 재판부에서 좀 일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그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간단히 하세요. 예,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 국민참여재판의 지역성, 정치성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재판부가. 예, 그러면 약간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좀. 한 번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원래 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도입된 이유가 네. 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판사 혼자서 아니면 셋이서 멋대로 재판하지 마라. 그래서 국민들이 좀 참여해보자고 해서 네. 만든 거거든. 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해놓고 보니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이 참여 국민이라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전라도에서 재판한 거하고 경상도에서 재판한 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편향적인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판사가 배심원을 불신하는 사태가 돼버린 거죠. 이거요. 불안하네요. 판사도 믿을 수가 없고 배심원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라면 네. 서로가 뭔가 견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장치를 이번에 좋은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편싸움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된 거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욕하고 말이죠. 네. 제발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지역 문제, 우리 지역생 문제 참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예. 재판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잃어버린 거죠. 네. 두 분 오늘 금요일 바쁘신데 나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김우사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당첨자에게는 11월 28일 개봉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 시사회 티켓을 드리겠는데요. 오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대한극장입니다. 당첨자께서는요.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였는데요. 물론 자체 문자만의 집계인데 한 6대 4의 비율로 특검에 맡기지 않은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7919님 그리고 055님께 잡지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11월 8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